새벽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던 중 집 근처에 버려진 매트리스를 보게 됐다. 마침 내 자취방에 매트리스가 필요했던 터라 눈길이 더 갔던 것 같다. 다행히 그 매트리스는 겉보기에 크게 지저분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나는 매트리스를 가지고 혹시 누가 볼까봐 빠르게 집으로 왔다. 오랜만에 매트리스 위에서 자니 너무 편안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잘 때마다 악몽은 기본, 가위까지 눌리기 시작하더니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내 얘기를 듣고서는 밖에 물건 함부로 가져오는 거 아니라며 당장 그 매트리스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나서부터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매트리스를 버리기 위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는데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매트리스 반대쪽에 정체 모를 핏자국이 크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술을 한잔하고서 혼자 집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시내를 지나 골목에 들어섰는데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내 앞에 가고 있는 게 보였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평소에는 전혀 안 그러던 내가 갑자기 여자의 뒷모습이 예뻐 보이더니 얼굴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앞지르면서 얼굴을 슬쩍 보기로 했다. 하지만 여자도 뒤따라오는 나를 의식했던 것 같다. 내가 빨리 걸으면 그 여자도 빨리 걷는지 여자와의 거리가 이상하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홀린 듯이 여자를 따라 한참을 걸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서 여자의 원피스가 펄럭였다. 그리고 나는 술이 깰 정도로 놀라고 말았다. 여자의 발이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바로 앞에 4차선 도로가 있었고 곧이어 크락션 소리가 들리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 때 엎드려서 잠을 자던 중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다. 그래서 눈을 살짝 뜨게 됐는데 창밖에 웬 여자애가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애를 보자마자 지금 겨울인데 왜 저 애는 하복을 입고 있지? 안 춥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과 옷이 피로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내 몸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지금 내가 있는 교실이 3층이란 걸 깨달았다. 나는 눈을 꼭 감고서 누가 제발 나를 깨워주기를 속으로 빌었다. 다행히 친구가 수업 끝났다고 나를 흔들어 깨워줘서 그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날 내가 봤던 여자애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나는 졸업할 때까지 창가 자리는 웬만해선 앉지 않았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창고가 하나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원래는 창고가 아니라 교실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우리 학교 선배 중 한 분이 그 교실에서 돌아가신 뒤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만화책 몇 권을 들고 문제의 창고에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창고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스피커가 오래됐는지 평소에 들리던 소리가 아닌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게다가 노이즈까지 심하게 껴서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아 황급히 창고를 나와야 했다. 마침 그때 창고 앞으로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시길래 나는 창고 스피커가 이상하다고 경비 아저씨께 말씀드렸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께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나에게 이 말을 하셨다. 학생, 저 교실은 창고로 바뀌고 나서 스피커는 아예 없애버렸어. 예전에 살던 집에서 겪은 일이다. 그 집은 터가 안 좋았는지 잠을 자면 유독 악몽을 많이 꿨다. 그래도 꿈만 그렇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게 없어 잘 참고 그 집에서 살았었다. 하지만 이 꿈을 꾸고서 당장 이사를 결심했다. 그날도 나는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바로 잠이 들었고 어김없이 악몽을 꾸게 됐다. 꿈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나는 다 쓰러져가는 폐가 같은 곳에 있었다.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찾고 있는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보였다. 저기요, 여기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내 말에 여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여자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러고는 내 쪽으로 달려와서 내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꿈이었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베개 위로 내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있는 것이었다.
내 외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죽음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셨다. 특히 꿈을 자주 꾸셨는데 내용은 항상 비슷했다. 검정 가색, 검정 도포를 입은 남자가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칼을 휘두르며 쫓아냈다고 하셨다.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주무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부모님이랑 TV를 보고 있는데 방금까지 주무시던 할머니가 당장 TV와 불을 끄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묻자 할머니는 그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다며 집에 없는 척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웃네 집 근처까지 왔어. 얼른 TV랑 불을 끄란 말이야. 결국 아빠는 할머니 말에 장단을 맞춰주자며 그날 일찍 잠을 자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장님 댁에서 방송이 나왔다. 어젯밤 미운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어느 날 자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런데 창문에서 정말 새파란 빛이 내 방 안을 비추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해 침대에 가만히 누워 방 안을 둘러봤더니 내 책상 앞에 긴 머리의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당연히 처음에는 엄마일 거라는 생각에 일기장이라도 훔쳐보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잠깐만, 우리 엄마는 단발인데? 순간 귀신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라 얼른 눈을 감았다. 그렇게 눈을 감고 덜덜 떨다 어느새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밤에 꿈을 꾼 거라 생각해 나도 모르게 눈을 뜨자마자 책상부터 봤는데 책상 의자가 내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자에 앉아서 나를 본 것처럼 말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다. 엘리베이터는 21층에 멈춰 있었고 내가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췄다. 4층에서 누가 타시나 보네. 하지만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춘 것을 봤는데 말이다. 평소 죽을 사라는 한자 때문에 사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조금 찜찜했지만 집은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서 우리 집 층수를 누르려고 하는데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층수 버튼에 4층이 이미 눌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여름에 18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